물 맑고 공기 좋은 곳. 농촌은 우리에게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요즘 농촌 마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기농 1번지인 충북 괴산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걱정이 한가득인데요. 공기가 나빠지니까 이 맑은 공기에 그럼 아저씨는 좋겠어? 아저씨네 동네 갖다 태워 그럼.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그것이 많이 걸리게 되면은 우리 괴산의 브랜드가 완전히 다 없어지는 거지. 군의원들까지 나서 반대의 뜻으로 삭발까지 단행했습니다. 경북 울진의 한 산골 마을도 요즘 시끄럽습니다. 80년대 말에 폐광된 광산이 다시 영업 재개를 앞두고 있다는데요. 옛날에 찌꺼기들을 전부 다 이제 옛날 업자들이 다 버리고 가는 걸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서 묻어놓은 거죠. 침실수가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농업인들의 호소. 유해 시설로 병들어가고 있는 농촌.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현장 속으로 이태현입니다. 악취와 미관 등의 이유로 도시는 물론 농촌 지역 주민들 역시 꺼리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각종 쓰레기 매립, 소각장은 물론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 폐기물 재활용 시설, 토양 정화 처리 시설 등과 같은 이른바 혐오 시설인데요. 도시보다 농촌에 이런 시설들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농촌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인데요. 이슈 현장 속으로 오늘은 유해 혐오 시설로 병들어가고 있는 농촌의 실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수도권으로부터 접근성이 좋아 귀농 지역으로 인기 있는 곳, 바로 충남 괴산입니다. 산세가 좋아 힐링 1번지로 손꼽히는 건 물론 유기농 1번지로도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요즘 괴산을 찾으면 아주 특이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입니다. 바로 이 차량인데요. 괴산군 곳곳을 돌아다니는 차량.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차량입니다. 이쪽도 그 노인분들 아니면은 그 일반 분들이 일반 쓰레기 소각장하고 의료 폐기물 소각장을 분리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홍보 차원에서 또 이렇게 8일 장날이면 계속 이렇게 우리 임원들이 자를 이용해서 여러분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왜 반대하고 나섰는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데요. 신길이 주민이 아니어도 상황을 아는 괴산 군민들 역시 걱정이라고 합니다. 안 좋죠. 뭐가 제일 불편할 것 같아요? 아니 건강이 뭐 안 좋다며 다 그 폐기물 들어오면 안 좋잖아요. 안 들어와야지 여기 계산 사람이 살기가 좋죠. 여기 들어오면 어디서 살아요? 다 어디로 가? 네, 친환경은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들어오다 보면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죠. 그리고 그런 걸 지역에 이렇게 청정 지역에는 안 들어오는 게 좋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공기 좋고 물 좋고 이런 괴산 이 동네에 그런 게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약품들이 세잖아요. 땅에 묻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처리를 잘한다고 해도 나와갖고 괴산 또 농산물 많은데 그런데 피해를 입힐 것 같습니다. 취재진은 조금 더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소각장이 들어선다는 신길이 마을을 찾았습니다. 마을 입구는 물론 곳곳엔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고 반대 시위의 의미로 장송곡까지 틀어놓았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걸까? 주민들을 직접 만나봤는데요. 신길이 주민들은 현재 대책위원회를 결성한 뒤 이렇게 천막을 지어놓고 작년부터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 상당수가 이곳에 모여 문제를 의논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11월 달서부터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촌나무 농사를 하고 있는 거죠.
지난해 11월 철근 가공 공장을 운영하던 업체가 공장 부지에 소각장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했고 적합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신길이 124-1번지. 이 현재는 이제 사업 규모로서는 우리 폐기물 소각 시설이 2기로서 86.4톤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야적할 수 있는 게 뭐 420톤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아, 야적장이? 예. 소각장은 하루 86.4톤의 의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괴산과 증평에서 하루 배출되는 폐기물 소각량 40톤의 2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양도 양이지만 더 우려되는 점 또한 있다는데요. 그러고 일반 병원 쓰레기가 아니고 고병원성 지금 아주 진짜 암덩어리 이런 걸 수술한 게 그게 하루 소각량이 21톤이 넘어요 그게. 그러면 여기 야적 해놓으면은 이거를 포장해 놓은 것도 거짓말이에요. 지금 왜냐면 이런 데 저 야적장 같은 데 가보면은 완전히 그냥 개방해놨잖아요. 그치? 개방하는데 그거를 동식물들이 다 주워 날르는데 그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동네가 돼버리는 거지. 다 오염이 돼버리고. 그죠? 21톤이라는 거는 고병원선 우리가 상상해도 안 될 그런 물건을 갖다 태울 거란 말이야 지금.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지. 또한 주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마을 한복판에 이런 폐기물 소각장 설치가 허가가 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그 마을 한복판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식이지. 분진이 날르면 20km씩 막 날아가고 이런 입장인데 예, 근방에는 다 이게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죠. 현재 철근 가공 공장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 부지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정말 주민들의 지적대로 마을 한복판입니다. 아시다시피 동네 복판이에요. 저가 동네 복판이잖아요. 여기가 어떤 계곡도 아니고 산골짜기도 아니고 무인도도 아니고 이런데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철강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그렇죠.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지금도 이렇게 피해가 있는 거네요? 지금도 농수로 나오고 있죠. 기존에 하천이나 어디 정화 시설을 해가지고 다른 데로 도수를 빼야 되는데 여기 지금 현재 농업용수로 쓰는 농수로로 다 이렇게 사용을 빼고 있어요. 이게 폐수를. 그래가지고 저번에 군청에서 나와서 벌금을 1차, 2차까지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일까요?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선다는 지금은 철근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논입니다. 오폐수가 쌓여 있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될 정도였는데요. 이미 오랜 시간 쌓여 있는 듯한 오폐수 찌꺼기들. 심각해 보였습니다. 요게 지금 현재 요거는 저수지에 내려오는 농수로 물이고요. 요 밑으로 교묘하게 관을 묻어갖고서는 현재 지금 오폐수를 내보내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거를 관에서는 이거를 오폐수만 챙길 게 아니라 밑으로 관에 한 걸 불법을 저지른 거를 갖다가는 챙겨서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지 농민들한테 피해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오폐수가 바로 주변 농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우리 농수를 따라서 내려와서 여기서 물을 대게 돼 있다. 그러면 이 물을 논이로 대가지고 농작물을 심어서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게.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논으로 물을 대게 돼 있잖아요. 아 진짜 이게 못자리로 가고 있네요. 네. 교묘하게 오폐수를 흘려보내고 있는 상황. 그런데 그렇게 합쳐지는 물이 농수로와 연결돼 바로 논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오염된 물은 벼농사를 망치고 생태계마저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흙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썩은 흙인데, 네, 이거 보세요. 네, 썩은 흙이 이렇게 버리고. 지렁이가 다 죽어버리잖아요. 독하니까. 지렁이도 못 살고 다 죽었잖아요. 아 지렁이가 죽었네요. 예.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이게 청정 지역이었던 곳인데 이제 지렁이조차 살지 못하는 땅이 됐다는 겁니다.
논에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서 우렁이를 넣어놨는데 우렁이마저 못 살겠으니까 전부 튀어나오잖아요. 밖으로 나오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친환경 농법을 위해 우렁이를 넣은 것도 무용지물이 된 셈입니다. 죽었잖아요, 죽었잖아요. 죽은 것도 있어요. 지금 상황도 이런데 바로 그 업체에서 의료 폐기물 소각장을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걸까? 직접 공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진 촬영해가지고 뭐 밀어넣고 너무 피곤해요. 너무나 제가 피해를 많이 봤어요. 관련 서류를 다 제출해 신청을 한 건데 주민들 때문에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건데요. 결정이 안 났는데 제가 이제 더 이상 제가 거기서 좀 저희가 지금 현재는 뭐 어쨌든가 뭐 공소 단계고 근데 너무 거기에 대해서 좀 사안이 있는 만큼 좀 제가 좀 양해를 구할게요. 본사에서 진행하는 일이고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다며 더 이상의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지난 11월 소각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농업인들이 가장 걱정스러운 점은 바로 소득과 연결되는 농사일에 지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유기농 1번지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괴산이기 때문에 이미지 자체가 훼손된다는 건데요. 요즘 수확이 한창인 대학 찰옥수수는 괴산을 대표하는 여름 작물입니다. 이 알이 이렇게 촘촘하게 대학철의 특성입니다. 이게 옥수수 찰진 맛과 그 아주 담백한 맛이 매우 좋습니다. 바로 친환경 농법으로 키워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괴산의 또 다른 유기농 명품 작물 바로 청결고추입니다. 괴산 청결고추를 주산지다 보니까 고추 농사가 여기 지역에 많아요. 그래 보면은 유기농으로 하기 때문에 이 밭골에도 저 부직포를 깔아서 이렇게 제초 작업을 안 하고 부직포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친환경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일일이 손이 가고 힘들지만 유기농 1번지라는 지역 명품을 길러내기 위해 농업인들은 꾸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의료 폐기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대기 오염서부터 이 분진이 많이 나고 여기 보면 산악이기 때문에 너구리서부터 이런 산짐승이 많아요. 들고양이들 해가지고 많은데 그게 그 야적한 거를 건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2차, 3차 피해까지 우려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지역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고 농사를 져봐야 먹지를 못하니까는 판매를 못하니까는 나 먹자고 조금 해가지고 그건 생계 수단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으로 변하는 거죠. 주민들의 생계 수단과 지금껏 만들어 놓은 괴산의 특화 작물을 지키기 위해 농민들은 대책위를 꾸렸습니다. 반대 집회, 궐기 대회를 개최하는 등 집단 반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올 초 3차 궐기 대회에서는 주민들은 물론 군수, 괴산군 국회의원들도 반대하고 나섰고 괴산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 5명은 삭발까지 단행했습니다.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군청까지 나서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우리 군정 방침에도 배치되고 국민이 그 유기농으로 다 생계를 이어가는데 그 생계에도 막다한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의견을 종합해서 이 시설은 우리 괴산군에는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적극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괴산군은 건립 예정지가 주민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고 청정 이미지가 훼손되면 유기농을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군의 전략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불허한 상태입니다. 대책이 구성이 되면서 환경청 그 방문을 한 5회 정도 했어요. 그래도 환경청에 가서도 또 집회를 또 한 3, 4회 정도 했고 그게 인석이 지금 나오는데 현재는 지금 행정소송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죠. 주민들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업체 측에 통보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분지를 먹고 낸다는 것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과연 누가 먹겠습니까? 그것이 많이 걸리게 되면은 우리 괴산의 브랜드가 완전히 다 없어지는 거지. 저희는 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살 수가 없으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죽기 살기를 해야 돼요. 이제 저희는 모든 걸 투자를 해서 이제 노후 대책을 하러 왔는데 이런 게 들어오면 저희는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전국으로 가는데 전국에서 그거를 우리를 받아주겠어요? 아무것도 안 받아줘요. 그럼 죽으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와서는 안 되니까 모든 걸 포기해서라도 싸우는 거예요. 충북 괴산 주민들은 무엇보다 유기농 1번지라는 농민들이 피땀 흘려 이뤄놓은 괴산의 브랜드를 잃어버리게 될까 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때문에 군 차원에서도 이번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선 건데요. 지금부터는 왜 이런 혐오 시설들이 농촌 지역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지 짚어보고 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폐광산의 영업 재개 결정을 둘러싼 논란을 통해 유해 혐오 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평화로운 농촌 마을에 유해 시설 그리고 혐오 시설들이 들어선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최근 들어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업체 설립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농촌 마을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월 기준 폐기물 처리업체는 전국 12,000여 곳에 이릅니다. 지역별 사업장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 현황을 보면 하루 평균 전국 처리량이 16만 4,800톤인데 서울과 대도시 지역에서 처리한 양은 27,100톤에 불과한 상황. 그러니까 80% 정도가 지방 농촌 지역에서 처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이 기피하는 시설이니까 유해 시설이든 혐오 시설이든 그 기피하다 보니까 도시는 이제 밀도가 높고요. 그리고 감시의 눈도 많고 그런데 농촌은 우리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밀도 지역이고 그리고 감시의 눈도 그 도시에 비해서는 좀 취약한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촌 지역이 적당한 입지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80여 명이 모여 살던 작은 시골 마을에 일어난 비극. 두 집 걸러 한 집 걸로 사람들이 암에 걸려 죽어간 장점 마을. 사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마을 한가운데 비료 공장이 들어서면서 각종 유해 물질과 폐수로 마을 전체가 오염된 상황. 얼마 전 환경부 역학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에 미쳤을 연관성이 있다는 내용이 발표됐죠. 오염물질 것들 관련한 저희 환경부에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해석을 해서 무려 18년간 고통을 받았던 주민들. 그런데 또다시 이 마을에 쓰레기 처리물 시설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우리 익산시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가 민간 유탁 업체가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가 연 34억 원 정도 1년에 민간 유탁금을 주고 시민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사업체입니다. 많은 그동안의 악취 피해나 대기 어떤 시설의 조작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근 20년 가깝게 이 악취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는 그런 동네 시설이 있는 거고 하수 찌꺼기를 또 처리할 수 있는 하수 찌꺼기 건조시설 허가를 또 추가로 해준 겁니다. 이 하수 슬러지 건조시설은 특정 유해 대기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는 복합악취하고 암모니아 정도를 1년에 1.07톤 배출하는 신고 5종 사업장이었는데요. 하수 슬러지 건조시설 운영하게 되면 이제 한 19톤 1년에 그러니까 현재보다 한 19배 정도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데 특정 유해 대기물질을 배출한 허가 3종 사업장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점점 더 시골 마을로 유입되고 있는 유해 혐오 시설들. 여기 얼마 전 황당한 소식을 들은 경북 울진의 산골 마을 주민들도 있습니다. 경북 울진군에서도 오지로 꼽히는 전내 마을. 20가구가 채 안 되는 주민들이 모여 사는 마을인데요. 10여 년 전 시골 마을에 자리를 잡겠다고 결심한 정병일 씨는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너무 아름답고 그럼 어차피 산을 찾아서 다니는 거면 여기가 좋겠다고 저희는 바로
여기서 자리 잡고 여기 지인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고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적대고 이제 오지 찾아서 오다가 들어와서 천혜의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정 씨는 자신의 솜씨를 더해 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정 씨가 만든 장 맛을 본 사람들은 꾸준히 찾을 정도로 그 맛 또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콩 농사를 져갖고요. 직접 이제 매주 띄어서 정통발디어 가마솥에 삶아서 띄어서 이렇게 장을 조금씩 이제 청국장하고 이래갖고 이제 지인들한테 판매하는 걸로. 예. 좋은 땅 그리고 맑은 물이 있기에 직접 콩 농사까지 한다는 정 씨. 다른 지역에서 나는 콩과 달리 맛있는 콩이 있기에 정 씨의 장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요즘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장은 물이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물이 오염이 된다는 거. 저희는 여기 물이 좋지만 지하수도 파놨는데 그 지하수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절대 강산이 생기면 이렇게 청정 지역은 좀 놔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식수원이 부산까지 가는 물인데 자꾸 오염, 진짜 그 강물질로 인체에 안 좋잖아요. 마을과 5km 남짓 떨어진 곳에 있는 광산입니다. 지난 1960년대부터 광물을 채굴해오다 1980년대 말에 폐광된 곳인데요. 이게 폐광된 지 30년이 전 폐광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굴이 열려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문이 이렇게 닫혀 있는 게 아니고. 그 출입 못하게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 상태로 이렇게 버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 한 업체가 텅스텐 채굴을 위해 인허가를 받고 채굴 작업을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그 30년 전에 강산을 하던 지역입니다. 굴도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다시 또 그 강산을 한다고 허가를 낸 거죠. 아, 여기다가 이제 다시 이제 허가를 낸 거예요? 예. 이 광산은 텅스텐과 금, 은, 아연을 주로 채굴하던 곳으로 지난 1969년부터 개발이 시작됐으며 업체의 자금난으로 1983년 8월 휴강된 후 1986년 11월부터 다시 개발되다가 결국 폐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폐광 이후 마을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광산엔 각종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된 상태. 여전히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광산에서 나오는 광물 찌꺼기였습니다. 여기가 옛날에 한 30, 40년 전에 강락업을 하고 이제 그 강업주가 폐업을 하면서 찌꺼기를 그냥 버려놓고 갔는데 강해공단에서 여기다 이제 끌어 모아서 이제 지금 그 묻어놓은 그런 찌꺼기 저장소입니다. 아, 여기가요? 예. 지금 그러면 여기 수풀에 가려서 안 보일 뿐이지 여기 밑에는 다 지금 광물 찌꺼기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옹벽을 싸서 저렇게 이제 위에 덮어서 저렇게 놓은 겁니다. 이로 인해 광산 근처 하천이 오염돼 마을 주민들이 고통을 받았던 상황. 때문에 당시 광해관리공단이 예산을 따로 투입해 방제 작업을 벌이기도 했던 곳인데요. 광물 찌꺼기들은 옹벽을 쌓을 만큼 상당한 양입니다. 심지어 업체는 폐광하면서 이 찌꺼기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던 겁니다. 과거에 그 광산이 가행 중일 때 그 강물 찌꺼기를 그냥 이렇게 뭐 그냥 어느 한쪽에다가 그냥 방치를 해놓게 되면 뭐 비가 오면은 쓸려 내려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한 곳에다가 잘 모아놓은 시설이거든요. 이 시설이 어디 외부에다가 들어온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있던 거를 저희가 유실 안 되게끔 그러니까 그 수질 오염이나 이런 거 피해가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1990년대 조사 결과 광산 주변 하천 400m 지점까지 오염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인체 해로운 비소의 농도가 기준치의 10배까지 초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비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금속이거든요. 그게 이제 뭐 기준치의 한 10배 정도 초과된다. 당장은 뭐 사람이 죽지는 않겠지만은 농작물이라든가 사람 이제 몸이 이제 축적이 되면은 그게 상당히 더 위험한 그런 물질이라서 상당히 위험하죠. 당시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나서서 방제 작업을 펼쳐 오염도를 낮췄지만 다시 광산이 재개하게 된다면 주민들은 걱정이 앞선다고 하는데요. 채광을 시작할 경우 현장 관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인데 바로 광산 앞으로 이제 옆으로 흐르는 물이 광산에 나오는 진수들랑 합쳐져 갖고 이제 마을로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염물이 계속 마을로 지금 유입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이렇게 흘러나오는 물이 바로 마을의 식수와 농업용수로 쓰이는 굴포천으로 흘러들기 때문인데요. 전내마을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직접 하천이 어떻게 오염됐었는지 과정을 아는 주민들은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때는 생태계가 아주 살아남지를 못하지. 독곡물을 유입하니까. 근데 지금은 개발을 안 하고 광해공단에서 그게 방지 대책을 다 했는데 지금 다시 또 광산을 개발하겠다 이러니까 주민들이 박하기는 나는 거예요. 식수는 물론 농업용수까지 사용되는 물이라 농업인들의 걱정은 더해갑니다. 산골 마을이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청정지역의 유기농 상품으로는 인기가 좋은 작물들. 당장 생계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독곡물이 내려왔을 때 광산 개발을 해서 이 물질이 내려왔을 때 이 물로 가지고 농작물이 됐다고 써봐요. 그럼 당신들이 사먹겠어 그 농사 자체가 안 되고. 더욱이 주민들은 광산이 재개된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은 상황. 주민들은 인허가 전에 손을 쓸 방법도 없었던 건데요. 경상북도에서 인허가 난 자료입니다. 아 이게 인허가 났네요? 예. 그럼 채굴 계획 변경인가서 이게 최근에 지금 들어온 업체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경상북도로부터는 광업행위 인가를 받고 울진군에서는 산지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사후 관리가 이제 군청에서 담당하는데 그 사후 관리에서도 이제 그 오염 물질이라든가 이런 방지 대책을 충분히 이제 감시 감독하고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이제 답변이 온 상태입니다. 2018년도에 중앙부처인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채굴권이 이제 신규로 등록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기존에 있던 광산을 이제 통합 운영을 한다는 채굴계 변경인가가 이제 19년 1월달에 나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진군에서는 그 실제 훼손과 관계된 부분을 관련된 허가를 군에서 해주면 광산 개발됩니다. 저희들은 일단 도에서 허가 난 상황이니까 아직 광산 개발 자체도 채굴 자체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단지 허가만 난 상태인데 그 산지 사용 허가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요? 개별법에 의해 갖고 담당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그 부서에서 허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만약에 허가가 됐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허가가 진행된 거죠. 지금 저희들 현재는 이제 뭐 수질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해관리공단에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은 도하고 협의해갖고 채굴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 조치를 해야 되겠죠. 인허가가 진행된 건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이 잘 모르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모든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주민들이 어머 그랬대라고 하고 뒤에 가서 아는 뭐 이런 방식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그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무슨 내 땅에 내가 뭘 한다 혹은 내가 임대를 해서 뭘 한다 그러면 무슨 시설이 들어오던 지자체의 허가를 받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 포함돼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사는 공간이니까 그 공간에 어떤 시설이나 어떤 행위가 벌어지려고 할 때 주민들이 일단 알아야죠. 그것에 대해서 알고
또 그것이 제대로 유해하지 않게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을 감시를 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협의체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그 법적 절차 속에도 이게 좀 들어가서 작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갈수록 각종 폐기물 처리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런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더욱 필요한 시점인데요. 관련 법안들을 통해 더욱 규제를 촘촘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농업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좋은 땅과 공기, 그리고 깨끗한 물입니다. 농업인들을 지켜줄, 그리고 우리의 농촌 마을을 지켜줄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공기 좋아서 이렇게 예체 사람도 자꾸 들어오잖아. 공기 좋고 저겐 인심 좋고 그런 마을이라서 뭐든지 농사되면 잘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팔로도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누가 사료도 오겠어. 누가 들어와서 이거 농사 짓고 살 사람이라 있어서 그래 그 큰일이지. 제가 진짜 법을 알거나 좀 똑똑하다면은 호소하고 싶어요. 이런 좋은 공기 또 이제 여기 낙동강정 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강산을 또 허가해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나 유해 혐오 시설들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설치를 강행할 수 있는 건 허술한 법 시스템도 한몫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물론 유해 혐오 시설들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허술한 법망을 통해 이런 시설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주민들과 의논조차 없이 진행되고 또한 관리 감독조차 허술하게 진행된다면 과연 이러한 시설들을 누가 찬성할까요?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농업 환경입니다. 최소한 농민들의 농업 환경을 고려한 사업주의 선택과 지자체의 인허가, 그리고 정부의 관리 감독이 우선시되길 바라봅니다.